오늘 저희가 강남에 이민 사업하는 사장님 인터뷰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용산에 있어서 강남 쪽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같이 가서 어떤 사업 하시고 또 누군지 만나보시도록 하시죠. 가시죠. 여러분, 이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우리 뭐 한참 못 살 때 선진국에 가서 한번 인생 한번 역전해보자 해가지고 이민 많이 갔잖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이민 안 가시는 줄 아는데 이민 요즘도 많이 갑니다. 가는 이유가 이제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생계형 이민이었다고 보면은 지금은 생계형이라고 하기보다는 투자형 이민, 좀 더 투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미국이든 뭐 선진국 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영주권, 시민권 해놓으면 오고 가는데 편하고, 유학이나 뭐 취업 뭐 이거 관련해서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식의 컨셉도 있는 것 같고, 이쪽 바닥에서는 탑 랭킹 1위를 달리는 이민 사업 업체니까 많은 정보도 있고 좋은 내용들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15층 건물 이민법인 대학에 왔는데요. 제가 들어가서 김지선 대표 계신지 물어보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대표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이민 사업의 국내 탑 티어 달리시는 대표님 이제 만났는데, 네.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여쭤보면서 네.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민법인 대학 김지선 대표님을 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궁금한 게 네. 어떻게 하다가 이민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제가 유학 중에 네. 비자에 관한 지식이 너무 없었어요. 네. 그냥 학생 비자로만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한계를 느끼더라고요. 네. 일단 졸업 후에 취업을 할 수도 없고, 네. 뭐 돈을 벌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기회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 판단을 해서 다른 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 유학하신 그 전공이 어떤 전공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아, 피아노를 전공하셨어요? 네. 예. 근데 피아노를 전공한 거하고 네. 이민 비즈니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업종인데. 그렇긴 한데 네. 사실 그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네. 엄청나게 완벽성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비즈니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플러스가 돼요. 그런 엄청난 트레이닝 하는 과정에 연습이 이미 돼 있었기 때문에 네, 학교 네, 다니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럼 국내에서도 좀 하시다가 이제 유학을 가신 거예요? 미국을 가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했죠. 어렸을 때부터? 네, 네. 야, 그러면은 그게 한 몇 년 전입니까? 미국에서 공부하시다가. 그러면 제 나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어떻게 의도를 또 간파하셨는데. 예. 이때는 이민 관련 한국에서 이렇게 안내해주고 컨설팅해주고 이런 기업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오히려 90년대, 뭐 네. 80년대, 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상당히 한국에서 이민이라는 게 붐인 상태여서 네. 업체들이 많은 고객분들을 네.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네. 이 비즈니스를 내가 하면 괜찮게 잘할 것 같다는 자신감 생겼으니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제 궁금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네. 직원으로부터 일을 한번 시작해 봤어요. 근데 가능성을 봤습니다. 일단 취업으로 그러니까 하신 거예요. 이런 업종으로.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민법이라는 거는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네. 자꾸 변경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네. 좀 더 어려워지는데 네. 그 업데이트들이 많이 안 되시더라고요. 아.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미국의 수민국, 각 수민국의 네. 이민법도 많이 심플했고 네. 그닥 그리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쉽게 가셨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고 어려워져서 또 다른 부분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격 이제 창업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은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계속 이제 발전하셔가지고 이제 오늘에 이르셨을 텐데 네. 요즘 그러면 주로 어느 나라 이민들을 많이 돕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을 하고 네. 있지만 네. 사실 한국이란 나라에서는 미국 이민이 가장 많다라는 거는 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네. 어쨌든 네. 가장 많은 수요는 미국.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선호해서라기보다는 네. 각 수민국의 어떤 이민 정책과 네. 시스템이 네. 또 잘 돼 있어야지만 이게 맞물려 가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항상 변치 않게 네. 일정한 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고 네, 네, 어떨 때 그렇습니다. 준비하면은 이민이 이제 성사가 된다는 게 확실하니까.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이 엄청 많이 신청을 하죠. 국가 특성상 번 돈을 가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가를 선호하는 거를 뭐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막 신청을 해서 나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각 국가의 많은 문제를 또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뭐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민에 반대하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거를 아주 지혜롭게 잘 국가별 쿼터라는 걸 만들어서 잘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또 미국이란 나라 특성상 또 이민자들 많이 받아주는 시스템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겠네요. 네, 앞으로는 사실은 제가 전 이렇게 지구의 상태를 보면 인구에 대한 싸움이 될 거예요. 어느 국가에서 어떤 나라로부터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 얼마나 자본 있는 사람들, 또 그 국가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실 경제나 국가의 위상이 많이 결정이 될 텐데 미국은 그걸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네. 그러니까 초인류 강대국을 유지하기 위한 네. 하나의 전략적인 그 행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초기 그 이민자들 한국에서 미국 갈 때하고 네.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많이 바뀌셨어요. 지금 미국에 이민 가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해서 가시는 거예요? 대부분 자녀 교육이 자녀 우선이죠. 교육이. 네, 조금 더 나은 환경과 교육 환경과 그 다음에 더 많은 옵션 이런 거를 위해서 많이 하시고 요즘에는 이제 우리 대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체들도 직원을 파견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원이 처음에는 그냥 뭐 지사 발령식으로 갔을 텐데 네. 하다가 아예 그냥 이민으로 돌아서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경우인가요? 뭐 그런 분들도 있고 그거 이민과는 별개로 또 다른 이제 임시 비자라는 걸로 받아서 원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셨어요. 그러니까 장기 비자.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민법인 대안 같은 경우는 네. 완전히 이주하는 또 시민권까지 받는 이민도 있지만 네. 장기 비자를 받는 것도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 이민이라는 이 하나의 키워드 안에는 무궁무진한 많은 비자들이 있습니다. 그 뭐 크게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 이렇게 나누는 거고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영주권과 비이민 비자가 나눠지게 돼요. 그거를 저희가 다 핸들링하고 있죠. 야,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대상자가 많겠네요. 그럴 수 있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 이민 내용 중에서는 투자 이민 이런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제 주위에도 보면은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네. 투자 이민 지금 그 분위기나 그다음에 요즘 이루어지는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투자 이민은 이제 과거보다는 안정성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 미국이라는 넓은 땅덩어리를 개발을 조금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기업들이 은행에서 높은 레이트의 이자를 빌리지 않고 이민으로 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미국 정부도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스마트한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이러면서 안정성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과거보다는. 요즘은 한국 돈 기준으로 몇 억 이상이 이제 US 달러로 80만 불 기본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뭐 10억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뭐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 이민 스타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 비용을 그 정도 기준 최소 그걸로 최소 잡고. 보셔야 되는 거고 이제 아무래도 인베스트라는 이 단어 하나가 정의하는 게 최소한의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민법상. 그렇다 보니까 완벽하게 안정하거나 뭔가를 보장한다 이러면 이민법상 거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좀 분석도 하시고 또 안정성이라는 거, 과거 히스토리, 진행하는 그런 회사의 자금력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을 해서 가장 그래도 내 자금을 잃지 않을 프로젝트를 선정하시는 게 열쇠죠. 네.
그거 이제 설명을 제가 듣다 보니까 네. 디테일한 질문들이 많이 생각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 이민을 했는데 네. 어떤 분은 그 말 그대로 투자니까 굉장히 투자 수익률이 좋은 이민이 되신 사례도 있을 것 같고. 아 근데 여기서 수익률을 바라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미국이란 나라의 취지는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굳이 은행에 높은 레이스의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리지 않아도 네. 조금 더 비즈니스라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본을 이민으로 받아서 진행하는 게 투자 이민인데 이자도 주고 영주권도 주고 이러면은 뭐 은행에서 빌리지 못하러 외국에서 그러니까 원금보다는 어느 정도 이자 수익을 거두는 사례가 있을 테고. 그래서 원래 베스트 프로그램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원금 회수와 영주권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완벽성에 가까운 게 제일 좋은 거고요. 회수를 또 못 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있었죠. 다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죠. 근데 이제 요즘은 회수들을 근데 많이 회수가 하시면서 제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을 수 있겠죠. 없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죠. 그건 이제 선택을 잘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 투자도 어떤 종류의 투자냐, 뭐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잘 이제 전략을 짜야 되고 네. 그에 대한 상담도 디테일하게 받아야 되겠네요. 그럼요. 자세하게 상담 받으셔야 되고 많은 것들을 또 본인 스스로 투자하시는 분께서 인지하고 또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도 들은 얘기로 상담을 하시기보다는 나의 언어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그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저같이 저뿐만 아니라 하여튼 일반적인 사람들이 네. 한 번쯤은 다 생각해보는 주제잖아요. 사실 한국 사람이라면 내가 외국에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한 네. 번쯤은 다 생각해보는 주제거든요. 네. 만약에 미국으로 이민 가면 어떨까, 뭐 네. 호주로 이민 가면 어떨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막연하게 이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조언을 일단 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빌드업을 하고 알아보는 게 좋은지. 사실은 조언을 드리려면 제가 최소한 2시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긴 얘기를 짧게. 짧게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그 핑크빛 그림은 그리시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한국 생활에 가시자마자 한국 생활의 연장선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일정 기간 1년 정도는 적응하는 시간을 최소한 가지셔야 되고 네. 돈보다는 언어 상당히 중요해요. 다 내려놓으시고 0에서부터 시작하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래서 0에서 1까지가 생기고 나면 네. 그 다음에는 과거의 것도 끌어와서 빌드업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면을 한국으로 이제 좀 바꿔가지고 보면 한국이 이제 이민 가는 나라에서 이제 이민을 받아야 되는 나라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동력도 부족하고 인구도 줄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뭐 정부에서는 이민청 얘기도 하고 있고 뭐 그런데 네. 이쪽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에 필요한 관련 제도나 뭐 정책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한국에 가장 필요한 부분, 네.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좀 이민법을 제대로 좀 한번 만들어서 네.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실 한국도 많은 제조업체들이 일할 사람이 많이 부족합니다. 농촌 지역으로 가면 또 일손도 많이 부족하고 하죠. 메이저 국가들의 이민법들이 있어요. 모델들이. 정부 관계자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네.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케이스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환경이 우리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나가는 것만 있었지만 네. 앞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것도 이제 생길 텐데 네. 그러면 이제 사업하시는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앞으로 기회 요소가 많다고 볼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 대항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 비전은 어떤 게 있는지. 일단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업무 노하우의 실력이 단연코 어느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의 허브, 비자 허브가 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기존에 좀 이 시장이 좀 혼탁하게 이루어졌던 부분을 깨끗하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시스템으로 투명하고 정직하고 실력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좀 이렇게 바꿔버리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네. 네. 요즘 그 사업 되게 확대하시면서 네. 뭐 사무실도 더 이제 확장 이전하시고 직원들도 또 앞으로 많이 또 뽑으실 것 같은데 네. 신입 사원들 같은 경우에 주로 어떤 요소들 체크 포인트를 갖고 이렇게 보시는지 그 MZ 세대들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생각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 말하면 다음에 면접 보시는 분들이 혹시 보시고 준비해 오지 않으실까 하는데 저는 그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인성.
첫 번째 인성이고 실력은 사실 가르치면 돼요. 가르치면 되는데 인성이 안 되면 서로가 너무 많이 힘들고 고생하더라고요.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거 정직해야 된다. 뭐 실례로 이력서에 뽀샵을 한다든지 다른 얼굴로 사진을 붙인다든지 100% 요즘은 다 다른 얼굴을 붙이잖아요. 저는 특히 그러면 여성의 경우. 저는 그러면 안 뽑습니다. 네. 그리고 살짝 면접에 늦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합니다. 만약에 핸드폰만 보고 있다. 이러면 이제 마이너스 요소가 되겠죠. 근데 좀 준비를 하고 약간 긴장된 모습으로 있다라고 하면 자세 부분에 있어서는 훌륭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는 좀 열린 마음으로 더 인터뷰를 봅니다. 근데 또 짧은 그 인터뷰에서 모든 걸 또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인성의 어떤 포인트를 보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하시는 뭐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키워드가 담긴 질문을 하죠. 예를 들자면 노동에 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떤 건지, 협력에 관한 생각은 어떤 건지, 야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또 회사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여쭤봐요.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좀 아까 이제 정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조직에 대한 로열티 이런 것도 많이 강조해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니까. 특히 저희 일은 한 케이스가 굉장히 롱텀으로 일을 하게 돼요. 뭐 짧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렇기 때문에 또 단계가 다 있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조직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요. 아까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대표님이신데 아니 개인 그 대표 방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일반 사원 같은 네.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 뭐 특별한 이유? 타이틀만 대표고 실제로는 대리급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직원들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처음엔 그랬는데 네. 한 며칠 지나니까 잊어버리더라고요. 같이 이제 막 동료처럼 농담도 하고 이래가지고 대표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것 좀 같은데.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 우리 김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냥 수평적인 그런 상태로 모든 걸 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라고 봐요. 항상 수평은 아니에요. 저는 수평일 때가 있고 수직일 때가 있어요. 네. 그 분간은 아마 제가 음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음악을 하면 왼손 오른손 다 쓰잖아요. 가슴과 발, 손 뭐 다 쓰고요. 그래서 수평일 때와 수직일 때를 구분을 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면 이렇게 나와서 수평인 게 굉장히 또 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제가 업무 파악도 상당히 빠르고 서로의 커뮤니케이션도 빨라서 아마 그래서 나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추가로 좀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궁금한 거 위주로 드렸는데. 사실은 이민이란 단어가 한국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무거운 단어로 와 닿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자체가 이렇게 막 단민족 국가 이런 개념이 좀 적잖아요. 근데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는 이민이라는 키워드가 마치 라이센스와도 비슷합니다. 그 나라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고 최대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면 양쪽 국가에서 꿈과 희망과 미래를 펼칠 수 있는 뭐 이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고 기회의 부분으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